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수서입니다. 5월 15일 일경마를 가지고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하루입니다. 어찌 보면 3세마 최강의 전력 간의 대결,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맞았는데요. 이 코리안 더비는 순서에 대해서 마지막 코너에서 좀 풀어드리기로 하겠고요. 늘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돌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리 의원. 1위 경마 보면 뭐 더비도 정말 박진감 넘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편성은 좀 단촐한 편성인데 좀 그래도 기복마 어찌 보면 좀 능력 없비싼 마필들이 좀 많이 출주해서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는데 백돌 위원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편성 봤을 때 두수 자체가 단촐한 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두수가 많은 편성까지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 자체가 단순히 이제 편성적인 우위에서 약간의 기세가 올라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순위를 잡고 있을 뿐 능력적인 믿음은 크지 않은 경주도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곳곳에 함정이 상당히 많은 하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로의 여건과 마필의 전개 여건까지 좋은 여건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기를 끄는 마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해당 경주에 인기를 끄는 마필이 있지만 그 능력 없비싼 마필들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가 좀 많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될 하루로 보여집니다. 역시 1경주부터 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3세 이상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대 마필이 출마표를 냈습니다.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죠. 시형 경주는 뭐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 최근 3회 전적에서 2차권에 왔던 마필은 플러스 1kg, 그리고 3차권에 왔던 마필들은 플러스 0.5kg를 좀 더 부중을 높여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단촐한 편성인데 한두 정도를 제한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입상권이 좀 도전이 가능한 전력 같아요. 능력 없비싼 마필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우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어떤 마필이 좀 우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7마리 편성 중에서 안쪽에는 1번마 유토피아를 제외하고 2번부터 7번까지 기본 전력상의 모습에서 안대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보여줄 거럼 누가 더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지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전개적 이점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나와 있는 마필 중에 주행 자세가 가장 좋았던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오버마 베스트 화이어란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 실전 2번의 경주 자체는 기대 이하의 모습, 좀 더 적응의 주안점을 뒀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직전 경주에서의 보였던 걸음의 변화는 저는 굉장히 인상을 많이 남겨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웨빙 스토리가 단거리 출전을 해서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선두력으로 표출을 했던 경주에서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그런 정도의 전개를 펼쳤었는데 무리한 전개 속에 마지막에 힘이 좋은 야후자이언트가 경합을 하면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던 변화된 주폭이라면 어차피 선두권 세력들이 강하잖아요. 이번 경주에서 성장세 가능한 오버마 베스트 화이어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요거 한번 먼저 쳐볼까요? 1200m에 출제하고 있어요. 마체가 400km 정도 나가는 마필인데 좀 왜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00은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습니까? 1000에서 1200까지는 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일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는 부름만 아니라면 충분히 역주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게 전력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버마 베스하이어의 우세를 좀 예측을 해봤고요.
상대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님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임란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번마 사려니 킹이죠. 임란기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선행 마필을 타고서 정상 제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마필로 선행 일수를 해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뭐 인도에서 조금 오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선두력을 끌어내는 마필들을 잘 타주고 있는데 사려니 킹이 끝걸음의 여력은 크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선입 전개도 가능한 꾸준함이 좋은 7번마 제이백도 단출한 편성인 만큼 능력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 4번 담양 리더는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의 경주에선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순발력은 좋았습니다. 장악 실패 이후에 좀 아쉬움을 남겼었죠. 선행도 가능하고요. 따라간 선입 전개 계속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까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볼까요? 좀 욕심이 난다면 3번마 신비정상은 전개 이점 좀 살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마 대명스타라는 마필이 그래도 추임력에선 좋은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6번마 대명스타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어요. 그래서 6번마 대명스타 입상 기대치 어떨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베스트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행 자세는 잠재력이 있어 보여서 좀 높은 평가를 해드렸고 사레랭킹이나 제이백은 순발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드렸는데 대명스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끝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매번 결정력 부족 속에서 중속감의 변화가 좀 떨어졌다는 판단이라서 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유토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을 모두 거론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만 사려니킹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전을 했던 말인데 이 답보 변환이 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드라마투데이인가요? 그 마필한테 마신차를 좀 벌리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 같습니다. 제이백도 사실상 결정력이 좀 없습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그런 마필들입니다. 과연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앞에 가는 마필을 좀 관심 가질 건지 아니면 추임력 있는 마필을 관심 가질 건지 마필 컨디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 안말들이 출주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안말들 간의 대결은 좀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번 경주도 좀 이변의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경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의 전개가 유리하게 풀리는지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기본 회복세를 보여주는 마필도 있고 현등급 기복 마필들, 양강 구도 속에서 어떤 마필들도 자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껄끄러운 운영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엔 전개적 이점 속에서 기존의 마필이 보였던 능력과 잠재력, 훈련에서의 모든 성과까지 고려했을 땐 그래도 저는 이 4두의 선전을 좀 더 앞서 있다고 믿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7번, 8번, 10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를 차분하게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의 강점이 좋은 전력이죠. 8번마 센세이셔널이 다시 한번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스피드감에서 선임 능력도 좋은 10번마 조아라가 차분하게 2선에 가담해줄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스피드에 대한 변화가 올라오고 있는 7번마 새로운 신과 서서히 외선에서 몰고 올라올 12번마 펄킨까지 8번, 10번, 7번, 12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네마필 중에서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해줄 전개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 전력은 바로 단연 10번마 조아라란 전력입니다. 자, 순발력의 강점이 좋은 전력이죠. 앞선 장악 능력도 있고 선입권에서의 가능성도 여유가 있던 전력입니다. 승급 이후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한 번의 경주는 다소 무리했던 운영 속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에서는 타이밍을 좀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다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 마필들이 부중에 대한 여파나 타이밍에 대한 모습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조아라로서 놓칠 수 없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8번마 센세이셔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죠. 가진 게 정말 선두력밖에 없을 만큼 극단적인 선행형의 마필입니다. 앞선을 장악해야만 잘 뛰어주는 전력으로
이번에도 선두권 장악을 할 수 있는 편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역시 센세이셔널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역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아쉽게도 직전의 우승으로 등짐 자체가 무거워진 모습은 있다 해도 힘에서의 여유도 훈련 시 보강이 됐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8번마 센세이셔널의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7번마 새로운 신이란 마필의 최근 실전 변화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 힘에서의 여유는 매번 좋은 마필이죠. 기복이 심한 단점도 있고 스피드의 여유가 적어 매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최근 뛰었던 빠른 흐름 속에서 서서히 중속감에 대한 변화,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힘에서의 여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7번마 새로운 신도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곽에 있는 12번마 펄킨의 상승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신의 마필, 데뷔전 전국 이후 직전 경주 불리한 전개 속에서 직선 주폭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밀린 게이트,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지를 못하긴 합니다만 보여줄 잠재력에서 아직은 기대치를 가질 만큼의 모습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펄킨의 상승세까지는 염두를 해두실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본기 좋은 전력이죠. 10번마 조아라를 필두로 8번마 센세이셔널, 7번마 새로운 신, 힘에서 이변 노려볼 수 있는 12번마 펄킨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지금 거론한 마필 외에도 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 백돌리원 10번마 조아라란 마필이 지난 경주에 보면 앞에 끌었던 플라잉 볼트, 엄지경과 싸웠던 경주, 레크리스가 선두권에 가담하는 레이스, 여기에 최적 종결하고 엄지경으로 못 이겼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능력 자체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 편성을 봤을 때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이라고 해봐야 안쪽에 센세이셔널이나 옥녀봉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두 마필의 조건 요소가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에선 좀 더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8번마 센세이셔널이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57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상당히 느리게 끌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센세이셔널이 뭐 발주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발주 위에 나오는 이제 중속감이 좋은 그런 마필인데 이런 경주에서 옥녀봉이 아예 선두권을 장악해 버린다면 센세이셔널은 57은 상당히 무거운 것 같고요. 옥녀봉이 버틸 가능성 어떨까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옥녀봉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 옥녀봉 역시도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에서 선행을 나서야지만 잘 뛰었던 전력이에요. 따라가는 전기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옥녀봉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는 센세이셔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마필이 저는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라고 좀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8번마 센세이셔널은 57이에요. 앞말이 57을 달았다. 특히 이제 그 말들 보면 부중을 좀 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순말들도 부중을 탑니다. 근데 앞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8번마 센세이셔널이 과연 57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뭐 펄킨이라는 마필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4번마 스페셜 로드 힐이라는 마필 지난 경주 때 아마 방송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지금 그 사두에 없습니다.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여쭤볼까요? 네, 기대보다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백기는 있었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발휘해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내측에서 전개 자체도 밀렸고 끝걸음 자체의 변화도 정말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직 스페셜 로드힐의 강한 회복세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센세이셔널이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57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경주라 보여집니다. 백동희 의원은 10번마 조아라는 마필을 충마급으로 추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펄킨이란 마필, 비록 승급전 늘어난 거리 도전하지만 지난 경주에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만큼 저는 12번마 펄킨 승급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0개 마필을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이 예견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제가 4경주를 첫 번째 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한 경주인데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도 있겠지만 좀 인기를 뭐 나눠 가지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는 축을 세워서 딱 두 방의 막건으로 좀 공략하고 싶습니다. 아직 큰 배당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축 세워서 두 방의 적중을 이뤄낼 수 있다면 투자 가치는 분명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요. 자, 4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잠재력 기대치 있는 신의 마필과 현등급의 이제 뭐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마필 간의 접전 양상으로 좀 치러질 것 같아요.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요, 어떤 말이 우세일까요? 네, 직전 경주 능력을 표출했던 마필이죠. 국말 라파 축제란 전력입니다. 데뷔전은 좀 가볍게 적응을 마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직전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몰아치면서 끝걸음을 끝까지 살려냈던 전력이에요. 당시 전개가 무리 없이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좀 직선에 진입하는 시점 자체의 모습 자체는 좀 저렇게 타면 좀 무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도 들었는데 끝까지 끝걸음을 살려냈던 모습인데요. 뭐 순발력이나 탄력도 여유가 생각보다는 있었고요. 이번 경주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도 병합 시의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더 가볍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라파 축제 아직은 상승세 기대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 경주가 좀 레이스가 느리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느렸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데뷔전 가능성 있는 걸음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죠. 바로 6번마 드림 위너라는 전력입니다. 주행 심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직전 통과 시점의 여력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가볍게 몰아주면서 내선 3선 전개를 펼치고 직선에서는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면서 막판에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가 주폭 자체가 성근성근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신의 마필을 하더라도 편성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 높게 평가드릴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그레이트 펄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기대보다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마필이 휴양을 좀 다녀왔었죠. 외측 기댐 때문에 재검을 받고 좀 단기간의 휴양이 있었는데 공백전 첫 도전에선 나쁘지 않았는데 직전 경주에선 선입권에 가담하는 모습까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는 거리도 1200이고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스피드 자체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안쪽에 있는 1번마 빅토리 게이트란 마필이 데뷔전 좀 가벼운 모습은 있었어도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마필이라 성장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볼까요? 1200m 레이스 안말들 간의 레이스 5번마 킹 오브 크릭이란 마필이 이 마필이 이제 크리켓 자마입니다. 앞으로 이제 크리켓 자마들은 많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리켓 자마라 그러면 그 혈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쓸까요? 좀 조숙형이다, 전천후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조금은 2000m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매니피 자마처럼 좀 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이 19주 말이에요. 19주 말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 19조는 그 조교를 완성하지 않고 주행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0조 울주리 마방 같은 경우는 그 주행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조교를 미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를 잘 통과했는데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 5번마 킹 오브 크릭이란 마필 어떻습니까? 그렇죠. 19조의 특성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행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는 아예 걸음을 아예 숨기거나 훈련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많았던 모습이 많았는데 킹 오브 크릭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심사 때에도 초반부터 계속 직선까지 추진을 하면서 여력감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훈련 시 모습 자체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 자체는 없었다라고 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자체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함께 뛰었죠. 드림위너하고 함께 뛰었어요. 근데 그 킹 오브 크릭이란 마필이 액시온이란 그 외산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잘 뛰었단 말입니다. 이런 제것만 뛰는데 그 압박 속에서 약간 이제 넘어가는 액시온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흙을 맞았을 때 조금은 이제 걸음이 처졌다라고 평가되는데 역시 이제 크리켓 자마들은 순발력이 대단하다라고 평가해서 저는 1200m 데뷔전이지만 5번마 킹 오브 크릭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렸고 백동희원은 9번마 라파 축제 중심으로 해서 6번 드림미너 여기에 1번마 그레이펄, 3번마 그레이펄, 1번마
빅토리 게이트까지 3대 마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일요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 게이트를 악쳐고 있습니다. 1000m 경주하고 1700m는 12두의 마필, 일반 경주는 12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웠는데요. 이번 경주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과연 인기마의 선전이 기대되는지 아니면 복병마의 반란도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백두리원, 이번 경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직전에 승급전을 1400에 도전해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줬던 온마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뭐 MC께서 매번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직전 경기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초반에 전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외선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좀 무리한 전개가 예상이 됐는데 기승을 했던 조성권 기수가 이럴 바에 아예 선행을 가버리자 추진을 해서 앞선 아예 장악해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걸음을 그대로 끝까지 버텨냈어요. 저는 이 마필이 보여준 걸음이 최근에 성장세 자체가 좀 놀라웠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뭐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두권의 세력에 유리한 1700이라면 아름다운 순간의 성장세 좀 더 기대감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가지 좀 걸림돌이 뭐냐면 그 프리티보이란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말인데 발주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무리하면서 선두권을 나서려다가 아예 그 전경주에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 아름다운 순간한테는 좀 호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고요. 5번만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마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자세 좋은데 흙을 맞았을 때 조금은 덜 뛰는 감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고 상대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직전에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6번마 농번승리라는 전력입니다. 저는 사실 직전의 경주에도 개인적인 기대치 좀 있었던 전력이었어요. 충분히 늘어난 거리라도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무리 없이 전개를 펼치면서 좀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기승을 했었던 디놀랜드 기수가 다부지게 추진을 해주고 몰아줬다면 저는 입상도 가능했다고 믿고 있는 전력입니다. 거리 적응 맞췄고요. 힘적인 모습, 스피드 모두 이제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모습이라 우선적인 상승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싶다,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번마 금빛 울림이라는 전력이 직전에 아름다운 순간과 함께 경주를 했습니다. 금빛 울림 같은 경우는 2착 승급의 1400 첫 도전이었었죠. 물론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취입이 자유로운 금빛 울림으로선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직전 경주 안쪽에서 정말 선행을 나섰던 친친찬이란 마필과 계속 싸우면서 왜 그런 말모를 했을까 아쉬움이 남겼던 안쪽에는 1번마 태양제구란 마필이 의도적으로 주기를 길게 잡으면서 좀 회복세를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기본 능력상 이번 경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마 태양제국이란 마필은 그 페로비치 기수가 늑발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늑발보다도 좀 제어하고 건너편 직선주로 왔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았던 말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정정희 기수가 기승해서 느닷없이 선두권을 나서고 친친짠이 강력한 인기마였죠. 그 마필과 경합으로 인해서 좀 인기마의 졸전, 복병마의 반란이 좀 일어났던 경주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5번만 영화만이란 마필이 이제 그 결정력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2월 달에 거세를 했던 말인데 이번에 거세하고 세 번째 경주를 좀 맞이한 마필입니다. 자, 이 4번만 영화만이란 마필 좀 어떻습니까? 입상기 대체. 네, 저는 이제 4번만 영화말이랑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라임 골드가 이끌었던 흐름이 빨랐다고 하더라도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의 여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저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폭 자체는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 아직까지 둔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4번만 영화만이란 마필은 이제 호크임자마입니다. 약간은 고개가 좀 높은데 이 마필은 어찌 보면 이제 하위 등급에서 보면 힘으로 몰아쳤던 말이에요. 근데 지난 그 3월달 경주에 보면 창고 한 발을 쓰면서 종반 걸음이 나쁘지 않은 걸음을 보였던 말이죠. 근데 지난 경주는 지상비행 끌었던 데서 빠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달리 선두권을 좀 가담하면서 선임으로서 전개를 했는데 최적 전개를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힘쓰는 구간을 제대로 찾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마필을 정말 이찬호 기수는 그 힘쓰는 구간을 잘 찾는다고 평가합니다.
과연 첫 기승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냐가 관건이지만 저는 4번마 영아 마리란이라는 마필 여러분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백동희 의원은 능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 5번마 아름다운 순간을 중심해서 1번마 태양제국 그리고 6번마 농본 승리 여기에 8번마 금빛 울림을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상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여용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했습니다. 혼합 4등급 편성인데 그 외산 마필도 항상 관심 가져야겠지만 국산 마필이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마필의 지난 경주의 졸전이 어떤 이유였는지 그리고 이번 경주는 선전이 기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다이아 드림 어때요? 네, 여기서는 뭐 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우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거리도 그랬고 상대 너무 강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직전 다이나드 드림 탄 걸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전혀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선두권에 가담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조금 이제 강한 상대의 이제 경험에 주안점을 뒀던 모습이었는데 다이나드 드림이라는 마필은 발주위의 중소값이 굉장히 발빠르죠. 1200, 1300까지는 거의 최근에 하위 등급에서는 상대가 없다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편성 자체는 상대 자체가 뭐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다이나드 드림은 이번 경기에서는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짧게 이제 그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거에 지금 이제 17조 마방이죠. 그 고려방이라는 마필. 고려방이라는 마필이 1군까지 올라갈 때 단 한 번 대상 경기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뚝선배에서 위켄드 글로리 아마도 그 19조 만에 비천봉인가요? 이런 마필 정말 그때 당시에 내노란 마필하고 뚝선배 1400m에서 그 고려방이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때도 부담 중에 상당히 높게 형성됐는데 말을 좀 아껴가면서 마지막에 우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나드 드림이 지난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말에 좀 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던 말입니다. 일반 경주 돌아왔기 때문에 4번마 다이나드 드림 선전을 좀 기대하고 앞으로의 행보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대 말을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의외로 중심은 서 있는데 상대방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크지 않은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마필의 변화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2번마 커플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3등급에서 결국에는 능력 부진 때문에 직전 경주 이제 강급이 돼서 최근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발주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었어요. 뭐 1000m, 1200에서 좀 잘 뛰었던 전력이 있던 마필인데 가장 저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직전 경주가 토암산이 이끌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초반부 순발력을 끌어내면서 3선까지 가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커플 자체가 발주력이 좀 변화가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거리 자체가 1200이고 이마필한테 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상대 약간 이번 편성 노림수로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번마 탐라정벌이란 마필이 최근에 조금 무리 없는 전개 속에서 끝걸음만 살려나가고 있는데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주폭이 있기 때문에 취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CF스타가 내선 전개가 과연 이마필한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합니다만 역시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결정력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F스타의 선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1번마 CF스타란 마필이 그 4번 다이나드 드림의 많은 인기를 상대마로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예측되면. 근데 이 마필을 세 번째 놓은 이유는 그 복병권으로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저는 커플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경기에서 노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드렸고요. 6번마 탐라정벌 CF스타 두 마필 중에서는 골라간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마필은 당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려고 좀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네 번째 내려놨습니다. 딱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9번마 폭풍신화란 마필이 1200이 좀 짧은 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이나드 드림이 아예 선두권을 장악해버리면 폭풍신화는 쫓아가다가 이제 끝나겠죠. 근데 두 마필이 뛰어봤는데 폭풍신화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이나드 드림이 그래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뭐 폭풍신화가 정말 빠르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다이나드 드림의 압박을 견뎌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따라가서 다이나드 드림을 결국에 같이 입상을 한다. 그것도 생각하기엔 좀 꺼림칙한 부분이 많아서 전개성의 문제나 상대권의 문제를 봤을 때도 폭풍신화의 최근 짧았던 감을 판단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리언은 4번마 다이나드 드림의 커플을 좀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4번마 다이나드 드림과
1번마 CF스타 추임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4번, 1번 CF스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현등급의 기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혼합 2등급 마필들입니다. 앞으로 좀 1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 등급에서 보면 뭐 산전수전 겪었던 말도 몇 두가 눈에 보입니다. 과연 1400m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로인데 전개는 어떻게 풀려지는지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현등급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변화의 폭이 졌지만 좀 기본적인 걸음들을 다들 보유하고 있어서 전개상의 문제나 당일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는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걸음의 여력과 전개상의 이점을 생각해 봤을 땐 저는 역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4두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5번, 9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이점이 좋은 2번마 일기당천이 다시 한번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 선임력이 좋은 5번마 블랙트레인도 차분하게 2선 선위권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서히 회복세가 좋은 전력 9번마 퍼펙트 샤인도 선위권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되고 해볼 만한 편성 속에 기본기가 좋은 전력 11번마 승리 여제도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자, 2번, 5번, 9번, 11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차분한 전개를 이어나설 전망인데 자, 무엇보다 능력상의 모습에서 전개상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전력은 단연 2번마 일기당천이란 전력입니다. 자, 스피드의 기본기가 강한 전력이죠. 역시 선행을 나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앞선 장악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선 초반에 앞선 장악을 해내고 직선 이후에 중반 예고까지도 여력감이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었죠. 직전의 우승으로 늘어난 부증은 아쉽지만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역시 훈련시 모습은 여전히 여유감이 살아있는 모습이라 무엇보다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이 가능해진 이번의 경주라면 일기당천의 성승세, 일기당천의 스피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5번마 블랙트레인이란 마필의 최근의 역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에서의 여유도 좋고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좋았던 전력이에요. 과거에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좋지를 못해서 좀 다소 무리한 외선 전개를 많이 펼쳤다면 최근엔 내선 전개에서도 모래 반응 자체도 많이 여유가 좋아지는 모습이라 선두권 세력밖에 없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 블랙트레인의 선전은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9번마 퍼펙트 샤인도 힘에 대한 여유는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선취입의 모습으로 최근 2등급 빠른 흐름 속에서 원하는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의 흐름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이번의 경주가 선두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11번마 승리 여제도 기본기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선취입 능력이 좋은 마필로 2등급 진입 이후에 서서히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전력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데뷔 이후 1700, 1800m의 우승은 있는데 단 한 번도 1400에서 뛰어본 적은 없어요. 과연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얼마나 능력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역시 선취입 능력이 좋은 11번 승리 여제도 적응력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번마 일기당천을 필두로 5번마 블랙트레인, 9번마 퍼펙트 샤인, 11번마 승리 여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경주를 딱 백돌려이 전개도를 하면서 추천 마필을 보는데 야,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자, 일기당천이 57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신화도 발주 능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한 마필 뺀 마필 8번마 진격의 거장도 빠릅니다. 그죠? 진격의 거장 뭐 지난 경주가 1800m니까 좀 몰락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1400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일기당천이 그렇게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까요?
네, 저는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드러난 부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서울주로에서 늘어난 부정이라도 스피드를 발휘했던 전력들은 앞선에서 버텨주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수제란 마필이 57을 달고도 선두권 장악 위에 버텨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 불그레시라는 마필은 직전 인게이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순발력을 보였을 뿐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일기당천에 앞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한 진격의 거장도 기본 스피드감은 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도 일기당천의 스피드를 넘어서기엔 좀 버거워 보입니다. 붉은의 신화는 데뷔전에 주행 심사를 워낙 잘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데뷔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늑발을 하면서 3차기 왔을 겁니다. 1000m 단거리, 짧은 거리에서 잘 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짧은 거리에서 잘 뛰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말은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5판을 내린 경우가 많겠지만 꾸준히 그거를 이제 5판을 내리는 것을 줄여가는데 D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1400은 만만치는 않겠지만 순발력은 3번마 붉은의 신화 대단하다라고 평가되고 8번마 진격의 거장이 공백전 1200m나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저는 8번마 진격의 거장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고요. 자, 블랙트레인이란 마필은 과거에 보면 되돌이켜 보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복귀를 한다는 건 말의 능력입니다. 근데 열차가 날개절 때 보면 그 김혜성 기수가 선두권을 장악한 레이스도 있었고 아예 추임력으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힘을 몰아서 한 번을 쓰는 말인데 이 보넬리 기수 같은 경우는 파이팅이 넘치죠. 처음부터 밀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을 그렇게 힘을 쓰게 되면 마지막 결승선에 힘을 쓸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자, 7번마 심신지려하고 1번 정상누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심신지려는 1400m가 올리는 것 같고 1번마 정상누리 같은 경우는 공백을 갖고 계속 1800, 1900, 2000 이렇게 뛰어왔거든요. 1400m는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의 입상이 됐죠. 여쭤보겠습니다. 정상누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다리가 높습니다. 발스힘이 굉장히 높아서 원하는 주폭을 원하는 타이밍을 계속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변화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심신지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리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에선 변화의 가능성은 저 역시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도영 의원이 추천하는 마필과 제가 추천하는 마필이 전혀 상반된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8번마 진격의 거장이 적정거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마 진격의 거장 중심으로 해서 5번마 블랙트레인, 그리고 7번마 심신지려, 1번마 정상누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겠고요. 백도영 의원은 2번마 일기당천 중심에서 5번 블랙트레인, 9번마 퍼펙트샤인, 11번마 승리여제 이런 마필들을 좀 추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지난주 1경주였죠. 유비커터스를 방송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10번만 모닝만보, 11번만 상영골드까지 추천해서 3번 배당이 138배나 나왔습니다. 함께 주셨던 분들 있다면 축하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동일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8경주입니다. 8경주 출마표 오시죠. 일요 8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200m 연령분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1등급 마필이 1200m 경주.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정말 박진감 넘칠 수 있는 경주로 평가되는데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스피드감에 여유가 좋은 마필들이 꽤나 많이 격돌을 하고 있죠. 누가 선두권을 장악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경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가 면밀히 살펴보면 중심만 세워놓고 공략을 한다면 상당히 좀 간단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두의 마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번 훈련시 변화 그리고 편성적인 변화를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마필이 한두 서 있습니다. 바로 9번 선보이란 전력이죠. 최근에 무거워진 부중과 늘어난 거리에서의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도 주폭 자체의 여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1200 적정거리에 적정인 부중을 받았고요. 상대 마필들이 가진 건 순발력밖에 없죠. 선취비 자료는 선봉. 이번 경주라면 어떤 전개라도 충분히 가능성 높은 경주의 우위 마필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도 여러 두의 마필은 언급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리고 있는 마필은 한 2두 정도인데 당의 상태 여건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마필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선봉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공략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1위 경마 최대 하이라이트 경주죠. 코리안 더비 경주,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8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5대의 마필 거의 채워다시피 했습니다. 3세마 최강의 전력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경주입니다.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약간은 좀 긴장을 하게 되네요. 파워블레이드란 마필을 백두희 의원이 지난 KL컵 마일 경주죠. 첫 관문이었던 그 경주에서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올해 상간마가 탄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저 역시도 파워블레이드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파워블레이드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게이트가 밀렸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미 뭐 1800 거리에 대한 경험도 마쳤고요. 상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던 마필 중에서 19조 마필이 월드 챔피언과 함께 올라왔는데 이제 둘이서 이제 두 마필이 병합을 하게 되는데 파워블레이드가 월드 챔피언을 거의 뭐 가지고 놀 정도로 지금 여유가 좋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는 파워블레이드의 선전은 믿음이 앞선다 평가합니다. 예, 1800이라도 오뚜기가 끄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파워블레이드는 전개는 유리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레이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내심 저도 이 파워블레이드가 어찌 보면 상간마의 탄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직전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이 아직도 보여줄 거림이 많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600m에서 원하는 전개를 끌어내질 못했고 무거운 부중이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전에 뭐 부중 자체를 달아봤고 크게 부담이 없는 1800이기 때문에 올해 인게이트 2.1번마 반지의 제왕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능력 변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서울에서는 10번마 위너스 글로리란 마필이 가장 경쟁력이 저는 앞선다라고 봐요. 우선은 1400 경주에서 파워블레이드와 반지의 제왕 위너스 글로리가 세 마필이 경합을 했을 때 위너스 글로리가 그때 당시 선행을 못 나서는 상황에서도 끝걸음 살려냈던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취입이 잘한 위너스 글로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19조의 마필이죠. 13번마 월드 챔피언이라는 마필의 잠재력 기대치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1800 첫 도전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초반부터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까지 단 한 번의 추진 없이 기본 스피드감만으로 장악했다는 점도 여유가 있었고요.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이 어디까지인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재력 기대치 좋은 월드 챔피언까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지장이 지난번에 부담 중량 때문에 몰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부중의 여파 그리고 원하는 전개를 끌어내지 못했던 또 거리에 대한 좀 부담감 모든 것이 좀 겹쳤겠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다를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동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면 한번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렇게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지제왕이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힘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고 과거에 보면 이때인가요? 2월달 경주인가 보면 발을 바꿀 때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에 보면 전혀 발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발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1600m는 마일 거리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가장 긴 직선주를 달리는 경주인데 그래서 출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내심 반지제왕이 그렇지 않았나 평가하고요. 자, 지금 토함산을 안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선두권 장악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나와줄지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토함산 자체도 기존의 모습이 약간 끌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대를 만난 이번 경주가 저는 검증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경주의 선행 어떤 말이 될까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4번마 제타바이트가 게이트 이점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너스 글로리나 저는 반지의 제왕도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워블레이드가 지난 경주의 모습 보면 파워블레이드가 아예 앞선을 장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천지스톰이란 마필이 브리더스컵 때 보면 파워블레이드하고 강력한 상대마로 인기를 누렸던 말인데
이 천지스톰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계속 끌림 때문에 말하고 부주 맞지 않고 이러고 못 뛰는 말인데 어드바이던지 하면서 고개도 좀 높고요. 근데 2번마 천지스톰도 빠르다고 보고 4번마 제타바이트도 좀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13번마 월드 챔피언이나 14번마 토함산이 과연 어떻게 선두권을 장악할까?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대가를 좀 치르고 심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4번마 제타바이트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많이 뛰었어요. 선두권을 장악한다 아니면. 장악해도 저는 힘들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요? 저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만큼 뛰었다면 제타바이트도 선행선임 좀 잘했다 보는데요. 오히려 내선에서 기습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저는 버틸 가능성 좀 열어두고 싶고요. 자, 전개상 유리하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3번마 스텔스란 마필. 이 마필의 입상 기대 참 해주실까요? 오히려 스텔스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오히려 그냥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에 주폭을 살려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후미권을 밀릴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차번에 중위권만 타주더라도 앞선이 싸워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스텔스의 가능성까지는 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풀어줬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을 들여오지 않았나라는 평가합니다. 저도 역시 10번마 위너스 글로리라는 마필은 선출이 좀 자유롭다라고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2번마 파워블레이드의 선전을 기대하고 상대의 말을 좀 찾아가는 경주라고 평가하는데 서울경마공원에서는 10번마 위너스 글로리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백동현은 1번마 반지의 제왕가 그리고 외곽 게이트는 19조 마방의 양동작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3번마 월드 챔피언이란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고 저는 파워블레이드의 3번마 스텔스 그리고 4번마 제타바이트 10번마 위너스 골드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마를 즐기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우승마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또 관심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리안 더비에서는 그런 우승마 맞추는 것도 하나의 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마필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주는 박태준 기수. 이제 2000승에 마이너스 2승이 남았습니다. 정말 박태준 기수가 한국 경마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데 마사에서도 2000승을 이루면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는 경주에 보면 또 이벤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가신다면 이번 주는 즐겁게 경마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싶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푸근한데요. 모처럼 하이라이트 경주, 코리안 더비가 열리는 경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